안녕하세요. 행공신 TV입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 초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알차게 보내기입니다. 어, 이제 곧 3학년 되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영상이고요. 음, 이제 3학년 올라가면 과목이 확 늘어납니다. 그래서 국어, 교과서도 이제 국어 활동도 있고요. 어쨌든 국어, 영어, 수학, 그리고 사회, 과학, 그리고 과학 쪽에 실험 관찰이라는 교과서도 따로 있어요. 그리고 도덕, 미술, 음악, 체육 이렇게 과목이 갑자기 많아집니다. 2학년까지는 과목이 3개였죠. 국어, 수학, 통합교과. 네, 그랬는데 통합교과에 모여 있던 사회, 과학, 도덕, 미술, 음악, 체육이 모두 이제 개별 과목으로 분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공부할 것이 많아지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사실 그 정도는 아닙니다. 네, 그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갑자기 공부량을 늘리시면 안 돼요. 안 되고 역시나 또 이제 1순위 순위도 바뀌는 시기이기도 하거든요. 이제 정리를 해 드릴게요. 이제 3학년이 되면은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그전까지는 1순위 순위가 모국어 읽기 능력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독해 아니 독서를 중심으로 해서 모국어 읽기 능력을 훈련하는 것이 1순위 순위였는데 이제 3학년부터는 1순위가 영어입니다. 그다음에 2순위는 수학이랑 독서, 그리고 3순위는 국어, 독해, 어휘, 사회와 과학, 그리고 체험. 네, 이렇게 됩니다. 네. 이제 하나하나 좀 짚어 보겠습니다. 일단 최1순위인 영어는 일단 매일 2시간. 네. 뭐 1시간 반이 뭐 또 될 수도 있는데 네 가능하시면 가급적 2시간. 네. 영어는 언어예요. 근데 외국어예요. 그러니까 모국어는 그냥 숨만 쉬어도 만나잖아요. 근데 영어는 외국어이기 때문에 어 만나는 시간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매일 2시간 네 가급적 그렇게 영어를 만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시기가 시작이 되고요. 2시간 중에 20분에서 30분은 듣기, 그리고 나머지 그 1.5시간은 읽어주기와 읽기. 네, 그리고 아이에 따라 다른데 어쨌든 이제 읽어주기보다는 읽는 시간이 점점 더 많아져야 되죠. 네, 뭐 처음부터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좀 최대한 자연스럽게. 네, 그리고 읽기용 책은 가급적 문학 위주로 가는 게 좋습니다. 네. 이제 뭐 영어 책이든 한글 책이든 일반적으로는 소수 아이들 뺀 다수의 일반적 아이들은 비문학 책보다는 문학 책을 더 쉽게 여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모국어도 그런데 외국어는 더하죠. 그래서 영어 책은 가급적 문학 책 쪽에서 골라 주는 게 좋습니다. 판타지 같은 거 네 이런 것도 괜찮고요. 그리고 이제 엄마표가 아니라 학원 으로 진행을 하시는 경우라면은 도서관 컨셉의 학원을 하나 더 추가하는 것도 고려해 보세요. 네. 그러니까 꼭 영어 학원 2개를 다녀야 됩니다. 이런 건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닌데 이제 그만큼 영어 읽기를 거의 매일 1.5시간씩 만나야 되는 그런 시기가 이제 시작이 되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1개 학원으로만 운영을 하는 게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다수의 어학원 그 학원들이 읽기로만 가진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그런 학원이 있을 수도 있지만 네 그래서 이제 다른 것들도 좀 섞어서 진행을 하는 학원들이 아마 많은 것 같은데 이제 그럴 경우에는 이제 읽기 시간이 좀 부족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또 이제 엄마표로 진행을 한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네 자 이러면은 영어 학원 2개 보내니까 한 달에 사교육비가 더 들어가는 거 아니냐. 근데 저희 애는 어쨌든 초중고를 다 보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금 대학생이 됐는데 어 초등 때 잘 보내는 게 오히려 중고등 때 사교육비가 훨씬 덜 들어요. 훨씬 덜 들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무슨 뭐 사교육을 조장하려는 뜻이 절대 아니라 영어는 차라리 이 시기에 좀 투자를 더 해 가지고 네 실력을 그냥 끌어올려 놓는 게 나중에 훨씬 비용이 덜 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읽기가 중요하니까 영어 읽기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도서관 컨셉의 영어 학원도 한번 고려를 해 보는 게 좋고요. 자 그다음에 자 "영어 중요해. 이제 해야 돼. 그러니까 많이 해야 되니까 열심히 해." 이렇게 당위성만 강조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아이는 좀 어린 시기예요. 물론 이제 초등티가 나기 시작을 하는데 그래도 여전히 좀 어린 시기이기 때문에 하루에 영어를 뭐 1 시간 반, 2 시간 만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시기가 아직 영어에 익숙해지지 않은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익숙하지 않은 것을 막 1 시간 반, 2 시간 동안 만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이 아직
어린 아이한테는 좀 많이 부담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내는 것만으로도 대단합니다. 대단하니까 항상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네 이렇게 진행을 하셔야지 아이도 네 좀 힘을 받아서 지쳤다가 또 이렇게 힘내고 지쳤다가 또 힘내고 이럴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생각을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와 이 나이에 영어를 이렇게 한다는 거 정말 대단하다. 훌륭하다.' 네 이런 마음으로 계속 아이를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2 순위 중에 이제 수학이죠. 네 수학은 주 3회 그리고 한 번 할 때 1 시간 정도로 목표한 학습량을 끝내는 거를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역시나 연산은 필요한 만큼만. 네. 그러니까 연산 제가 그래서 막 연산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는 게 시간 싸움이에요. 학년이 올라갈수록 시간은 점점 더 부족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불필요한 거 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네. 특히 이제 연산같이 이제 지겹고 재미없고 이런 거 네.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래서 연산은 꼭 필요한 만큼만 그리고 한 학기에 내신 교재 2권 네. 내신 문제 해결력 훈련용으로 2권을 이제 푸는 거죠. 네. 그리고 수학은 이제 3 학년이 되면은 본격적으로 개념이 좀 많아집니다. 네. 그래서 2 학년까지는 한 절반 정도 교과서의 절반 정도인 수화 연산 영역만 이제 개념들이 막 나왔다면은 본격적으로 나왔다면은 이제 3 학년부터는 다른 영역 뭐 도형이나 측정이나 네 이런 다른 영역에서도 개념들이 막 나와요. 네. 네. 그래서 뭐 원의 중심, 네 뭐 반지름 뭐 이런 것도 나오고 특히 연산 개념 중에서 사칙연산 개념 중에서 나눗셈 개념이 나눗셈 개념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이런 개념들을 제대로 공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쓴 우리 아이 수학 고수 만들기 책의 파트 3 네 거기가 이제 개념 사전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초등 개념 사전. 네. 그 부분을 꼭 활용을 해 보세요. 활용해 보시면은 교과서나 문제집보다 훨씬 개념이 쉽게 잘 정리가 돼 있으니까 활용을 해 보시고 그리고 아직은 수학을 막 달릴 때는 아니에요. 달릴 때는 아닌데 대신에 꾸준히는 해야 돼요. 그래서 수학의 역할은 뭐냐 이 시기에 수학의 역할 중요한 역할은 학습 습관하고 학습 능력은 수학으로 훈련시켜 줘야 돼요. 네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하면 안 돼요. 막 국어 공부도 하고 사회과학 시작된다고 해서 사회도 공부하고 과학 공부하고 거기다 수학 공부하고 거기다 영어까지 해 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아이가 공부를 느끼는 시간이 갑자기 많아져요. 네. 이거 소화할 수 있는 아이들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래서 공부 시간이 갑자기 많아지면 안 되는데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학습이 공부잖아요. 네. 공부하는 습관하고 능력을 훈련을 시키긴 해야 돼요. 시간도 조금 늘리기도 해야 되고 네. 이거를 주 과목은 수학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으로 학습 습관과 능력을 훈련하는 시기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고 네 요거를 이제 잘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고 이제 겨울방학이잖아요. 3 학년 올라가기 전 겨울방학이니까 일단 2 학년 수학에서 좀 약한 부분이 있었다면 네 그 부분을 요 방학 때 좀 집중적으로 복습을 해서 좀 탄탄하게 만든 다음에 이제 3 학년 단계로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다른 2 순위 중에 하나인 독서입니다. 네. 독서의 핵심 사항은 문학과 비문학의 비중이 4대 6 또는 3대 7 네 심지어 제가 7 까지 얘기할 정도로 비문학이 중요합니다. 네. 국어의 절반 빼고 나머지 다 비문학이거든요. 수학, 사회, 과학, 한국사 다 비문학이에요. 그래서 비문학 읽기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고 비문학 읽기는 비문학을 많이 읽어야지 길러지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소설책 많이 읽었다고 해서 가전제품 설명서 쉽게 읽는 거 아니잖아요. 소설책을 뭐 100 권, 1000 권, 만 권 읽었다고 쳐요. 그런 아이들이 뭐 언어 영역 비문학 독해 자연스럽게 잘하게 될까요? 글쎄요. 저는 비문학은 비문학으로 뚫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비문학 비중을 좀 늘려주는 게 좋고 그다음에 비문학 책 중에서 1 위는 사회입니다. 네. 자 3 학년 때 사회 시작이 되죠. 일반적으로 사회를 어려워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특히 그 직전인 이 겨울방학 때에는 사회 영역 책을 많이 읽어야 돼요. 네. 많이 읽는 게 좋고 그다음에 이제 과학 네 그다음에 한국사가 이제 서서히 들어옵니다. 네 한국사. 근데 통사 읽히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전 시대를 아우르는 책 말고 뭐 뒤에 이제 저기 좀 아래쪽에서 이제 위인전 얘기할 건데 위인으로 만나거나 아니면 문화로 만나거나 아니면 주제로 만나거나 네 요런 식으로 전 시대를 그냥 갑자기 전 시대 책 막 이러시면 안 됩니다. 네 그거는 나중이에요. 나중 얘기고 그래서 일단 사회 영역 책 위주로 그다음에 과학 그다음에 한국사 붙이시고 요렇게 진행을 하시고 음
그리고 지금 1순위가 2학년까지는 독서였지만 이제 3학년 올라가면서 1순위가 영어가 되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독서 시간이 줄어들 거예요. 네, 그래서 다독으로 하긴 좀 어렵고요. 일단 가급적 매일 한 권이라도 네, 그렇게 꾸준히 책을 만나면서 책 읽는 습관을 유지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문학 쪽은 이제 계속 문고판으로 가요. 네, 1, 2학년 때 이제 문고판 쪽을 시도를 하면서 이제 좀 익숙해졌다면 3학년 때는 이제 계속 문고판으로 가는 거죠. 뭐 갑자기 또 막 문학 들어와 버리고 네, 그리고 저기 세계 명작인데 좀 두꺼운 거 있죠. 네, 이런 것들도 갑자기 들어오긴 좀 아직은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물론 아이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이번 겨울방학이랑 3학년 1학기 정도까지는 네, 문고판 위주로 조금 더 문학, 글 많은 문학에 좀 익숙해지게끔 해주는 게 좋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위인전 적기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네, 저는 3, 4학년 위인전 읽는 적기는 3, 4학년으로 추천을 하거든요. 간단합니다. 간디를 1, 2학년이 어떻게 알아요? 네, 뭐 얼마나 어려운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인물의 네, 시대, 그 다음에 뭐 상황, 네, 이런 것들을 좀 공감을 할 수 있으려면 그래도 아이가 좀 커야 돼요. 아이가 좀 커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위인전을 시작해 볼 만한 시기인데 단 업적을 많이 알게 하는 이렇게 접근하면 안 돼요. 자, 이게 다 공부스럽게 접근을 하는 거잖아요. 뭐 백행지식 많이 쌓자 그렇게 접근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감동할 수 있는 위인전이어야 돼요. 네, 그래서 꼭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쭉 읽어보시면서 우리가 감동이 느껴져야지 우리 아이들도 감동을 느낄 수 있잖아요. 네, 위인전의 가장 중요한 건 전 감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위인이 어떤 일을 했던 사람인지는 따라오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꾸 이제 지식을 습득하는 쪽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 인물이 푹 빠져서 볼 수 있는 네, 그런 책을 찾아서 좀 이렇게 읽게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독서의 핵심 사항은 이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순위인데 국어입니다. 네, 국어는 네, 여전히 독해보다 독서가 더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국어 문제집 많이 풀리는 거는 그다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네, 여전히 국어도 독서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시기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그 독해로 평가와 훈련을 해보는 거는 괜찮습니다. 네, 여기서 말하는 독해는 뭐 3학년 1학기 국어, 3학년 2학기 국어 문제집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국어 문제집 안에 지문하고 딸린 문제가 있는 그 문제를 독해 문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독해 문제를 풀어보면서 내 아이의 객관적 읽기 능력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평가해 보는 것. 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독해 문제를 좀 풀어보는 연습을 해보는 것. 네, 이런 거는 괜찮아요. 네, 괜찮은데 이 시간이 많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물론 전제는 이제 독서가 잘 진행됐다는 전제 하에이긴 한데 어쨌든 계속 강조합니다. 3학년 됐다고 해서 갑자기 공부 시간이 많아지게끔 많이 늘어나는 걸로 느껴지게 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대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독해 교재는 양보다는 부담이 적은 그런 교재를 선택하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독해 교재를 샀다고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무조건 다 풀리게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자하고 어휘는 국어 대비로 바라봐야 돼요. 네, 한자는 초등 때 정규 과목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어휘력은 어쨌든 이제 읽기 능력에 아주 큰 영향을 끼치잖아요. 그래서 한자 교재나 어휘 교재를 활용하시는 건 좋은데 암기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역시나 그러면 또 공부로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읽고 까먹어요. 읽고 까먹고, 읽고 까먹고. 근데 상관없는 게 그렇게 대신에 이제 읽는 순간은 이해를 해야죠. 그냥 단순 암기하고 까먹고 이건 의미가 없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한자도 읽으면서 아, 이런 생성 원리에 의해서 이런 한자가 만들어졌구나. 그다음에 이런 어휘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구나. 네, 이렇게 그 순간에는 이해를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시간 지나면 까먹겠죠. 하지만 그게 독서에서 만나게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국어 시간에 만날 수도 있고 또 독해 문제집 풀다가 만날 수도 있거든요. 네, 요렇게 진행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한자나 어휘를 할 때도 시간은 한 20분 정도. 네, 그래서 조금 하는 듯 하는데 좀 지칠랑 말랑 할 때 이제 그만 요 정도 분량으로 이렇게 쑥 읽고 넘어가고. 그러면 어때야겠어요, 교재가? 쉬워야죠. 네, 부담 없고 쉬워야 됩니다. 네, 이렇게 하시고 제가 만든 한자 교재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타 등등, 기타 등등은 제가 사회랑 과학이 시작이 된다고 했는데 사회과학 얘기를 앞에서 안 했죠.
네. 근데 그 얘기는 했죠. 사회랑 과학이 시작된다고 해서 사회과학을 공부로 바로 시작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독서로 대비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사회랑 과학은. 그래서 특히 이번 겨울방학 때 사회 영역책, 아까 그래서 1 순위 사회 영역책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다음에 2 순위가 과학이었잖아요. 그래서 책으로, 책으로 사회랑 과학을 만나게끔 해 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제일 좋고 그다음에 체험은 이제는 진짜 시간이 안 남아요. 뭐 앞에도 뭐 영어 2 시간 막 수학 뭐 주3인데 어쨌든 1 시간 그다음에 중간에 또 책 봐야 되죠. 네. 그래서 체험할 시간이 많이 안 나오죠.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양보다 질이에요, 질. 체험은. 그래서 직접 그리고 그냥 뭐 해설사 따라다니면서 막 설명 듣고 막 이러면 재미없어요. 네 그 아이가 진짜 관심이 많은 그런 거라면은 뭐 상관없겠죠. 하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직접 해 보는 체험이 좋습니다. 해 보는 체험. 네 그래서 그쪽으로 양보다 질 직접 해 보는 체험 이런 쪽으로 방향을 잡으시는 게 좋고 그다음에 좀 안타깝지만 예체능을 1차 정리를 해 봐야 되는 시기입니다. 네. 뭐 이미 앞에서 쭉쭉 말씀드렸죠. 이것저것 네 어쨌든 해야 될 것들이 좀 생기는 시기가 됐죠. 네. 그런데 여전히 그 월화수목금 예체능 2 개씩 다녀요. 네. 그러면은 학교 끝나고 네 예체능 갔다 오고 뭐 숙제하고 그러면 저녁 시간이에요. 네. 그러면 안 나옵니다. 시간이 안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안타깝지만 네 예체능을 뭐 1개 정도 유지하는 거는 좀 해볼 만한데 뭐 2 개를 동시에 진행을 하면은 아마 시간이 안 나오실 거예요. 네. 그래서 아이가 정말 좋아하는 네 그리고 물론 이제 아이도 스트레스를 풀어야 되죠. 네. 그러니까 당연히 아이한테 쉬는 시간도 필요하고 또 즐기는 시간도 필요한데 그런 측면에서 예체능을 하나 정도 유지를 하는 거는 괜찮은데 네 2개 막 3개 이거는 네 좀 고민해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저는 오히려 주말반으로 좀 돌렸었어요. 저희 애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1-2 학년까지는 예체능 2 개를 쭉 진행을 하다가 3 학년 되면서 그중에 하나를 주말반으로 돌렸거든요. 네 요런 식으로 좀 변화를 주시는 것도 고민을 해 보시고 그다음에 초등학교 3 학년은 2 학년까지는 아이예요, 아이. 그냥 어린아이. 네 어린아이인데 3 학년 때부터는 학생으로 넘어갑니다, 학생. 그래서 이제 아이들의 성향이 좀 강하게 드러나거든요. 네 그때 이제 주도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자 이 아이들한테는 물론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리더십 네 이런 것들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죠. 근데 배려가 없는 리더십은 그거는 안 됩니다. 그럼 독선, 독단 이쪽으로 빠져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주도하는 성향의 아이라면은 배려를 좀 강조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소극적인 아이들 우리 부모 입장에서 되게 답답하죠. 안 그랬으면 좋겠죠. 근데 그건 타고난 거예요. 그리고 애 잘못이 아닙니다. 유전 부모님한테 물려받았거나 어디선가 물려받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애 탓하지 마시고 계속 그 아이한테는 자신감을 심어 주셔야죠. 네. 네 그리고 어 혼자서만 시간을 보내고 친구들하고 잘 어울리지 않고 이런 게 드러난다 그러면은 빨리 왜 그런지를 잘 파악을 하셔야 돼요. 네. 물어보고 그다음에 주변 부모님이나 친한 부모님, 친구 내 아이의 친구면서 이제 저랑 좀 친한 부모님들 계시면은 통해서 그리고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담임 선생님하고 상담도 좀 하시면서 내 아이가 왜 또래 아이들하고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 겉도는지 네 그 이유부터 빨리 찾으셔야 되고 혼내시면 안 돼요. 네 혼내시면 안 되고 공감해 주고 네 위로해 주면서 이유부터 빨리 찾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큽니다. 네 크니까 그 감안을 좀 이제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뭐 빨리빨리 말씀을 드렸는데 초등학교 3 학년 대비의 핵심을 이제 핵심만 다시 한번 짚어 드리면 초3은 1차 좌절기입니다. 네. 초2까지는 유치부터 초2까지는 스카이 생각하고요. 특목 자사고 생각해요. 네. 그거 자연스러운 거예요. 부모이기 때문에.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랬는데 초등학교 3 학년 딱 시작되고 뭐 이제 몇 달 지나잖아요. 그러면은 '아 내 아이가 공부를 못할 수도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그 상황을 맞게 되는 분이 절반 정도 돼요. 네. 그래서 초3은 1차 좌절기거든요. 자 이 좌절기에 좌절하지 않으려면 부드럽게 넘어가려면 수학이랑 독서 네 요 두 개로 대비를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네 그다음에 요 시기 1 순위는 이제는 영어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많이 꾸준히 만나야 됩니다. 외국어면서 언어이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많이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다음에 독서는 이제 비문학 읽기를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 시기예요. 네. 이제 문학은 1-2 학년 때 이제 문고판도 살살 올라왔고 이제 3 학년도 계속 이제 문고판을 읽었다면 비문학은 문학보다 어렵다고 그랬죠. 그래서 저는 초 1-2 까지도 계속 그림책, 그림이 많은 책을
추천을 하거든요. 비문학 영역 독서에서는. 자, 근데 이제 3학년 되면서 이제 서서히 비문학 쪽도 분량도 좀 늘려가고 이렇게 좀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네, 서두르지 마시고요. 네, 그래서 비문학 쪽 그걸 좀 책 읽기에서는 비문학 쪽을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야 되고, 그리고 아까 앞에서 그 학생으로 이제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게 이제 여자아이들은 이제 3학년 올라가면서 좀 빠르게 이게 와요. 근데 남자아이들은 대체로 뭐 아닌 애도 있지만 대체로 3학년 1학기까지는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안 귀여워요. 근데 애처럼 굴어요. 그럼 막 좀 징그럽다는 표현은 좀 그런데 어쨌든 네. 안 귀엽진 않은데 네 막 귀여운 짓을 하고 그러면 막 뭐라고 그러거든요. "네가 지금 3학년이나 됐는데 아직도 콧소리 내고." 막 근데 그게 정상이에요. 네. 일반적으로는 그게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참으세요. 네. 아직은 아이가 마음이 남자아이들이 원래 좀 이렇게 천천히 가요. 여자아이들보다 천천히 가서 그런 거니까. 네. 그러니까 좀 보듬어 주시고 아직까지는. 그리고 좀만 지나 보세요. 이제 남자애들 네. 이제 그럴 기회도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조금 한 반년 정도 네 그럴 수 있다라는 거 감안하시고 너무 답답해하지 마시고 네 원래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4 가지 정도 포인트를 가지고 이제 요번 겨울방학 잘 보내시고, 그다음에 한 학기도 요 기준으로 크게 다르지 않으니까 이 기준으로 한 학기를 좀 보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하기 네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네이버에서 행공신 치시면 제 블로그에 여러 가지 다양한 무료 자료들이 있으니까 활용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12 가지 주제로 네 집중 특강 온라인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매 주제마다 1 시간 20분 동안 정말 집중적으로 강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일정하고 주제는 제 블로그에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세요. 네 분명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 여기까지가 초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알차게 보내기 영상이었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